안녕하세요 여러분. 의료분쟁 해결소의 의료전문 변호사 강동관입니다. 정말 오랜만에 영상을 다시 올리게 되었는데 그동안 기다려주신 분들에게 너무 죄송하고 앞으로는 좀 더 자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의료사고 발생 후 환자가 병원과 합의를 하고 특히 합의 내용 중에 부재소 합의, 즉 향후 일체의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약속하였다면 다시 소송을 제기할 수 없고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법원에서 각하 판결을 받게 된다는 사실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하지만 제가 지난 영상에서 예외 없는 법칙은 없다라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비록 합의서를 작성하였더라도 예외적으로 다시 소송을 제기하여 추가적인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예외, 바로 합의 당시에는 도저히 예상할 수 없었던 손해가 나중에 발생한 경우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이미 합의서를 작성한 경우뿐만 아니라 합의서를 작성하기 전에도 알아두시면 좋은 내용이니 끝까지 잘 들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선 환자가 수술 후 부작용이 생겨서 병원과 합의를 했다는 내용의 사건을 가정해 보겠습니다. 합의할 당시에는 염증 정도의 부작용만 있어서 약간의 치료비와 위자료만 받고 더 이상 법적으로 문제 삼지 않겠다는 합의서를 썼어요. 그런데 한 3개월 후에 갑자기 그 수술 부위에 심각한 문제가 생겨서 장애가 남거나 치명적인 결과가 발생하면 어떤 상황이 벌어질까요? 아마 환자 입장에서는 병원 측에 문제를 제기할 것이고 병원 측에서는 당연히 예전에 작성하였던 합의서를 근거로 이미 끝난 사건이라고 주장할 겁니다. 그런데 이때 환자에게 발생한 부작용이 합의 당시에는 도저히 예상할 수 없었다면 추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예상할 수 없었던 손해의 발생, 즉 예견의 불가능입니다. 그리고 이건 단순히 합의 당사자가 예상할 수 없었다고 주장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합의할 당시 그 어떤 누구도 후발적인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예상할 수는 없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법원은 어떤 기준으로 합의 당시 후발적 손해는 예상할 수 없었다라고 판단할까요? 실제 판결문을 토대로 사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피해자가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교통사고 발생 이틀 후에 가해자와 휴업손해, 치료비, 위자료 등을 포함한 손해배상금 일체에 관하여 130만 원을 지급받기로 하고 이후 이 사건 교통사고와 관련된 일체의 소송이나 이의제기를 하지 않기로 하는 합의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합의서를 작성하고 하루 뒤, 그러니까 교통사고 발생 3일 후부터 다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고 저리는 증상까지 발생하더니 결국에는 좌골신경 손상이라는 심각한 후유장애가 남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환자가 9천만 원 정도의 손해배상을 추가로 청구한 사건입니다. 자, 여러분이 판사님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환자가 과연 단돈 130만 원을 받으면서 나중에 발생할지도 모르는 9천만 원 정도의 손해배상 청구권까지 전부 포기했다고 보는 것이 맞을까요? 대법원의 입장은 이렇습니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 관하여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 피해자가 일정한 금액을 지급받고 그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기로 합의가 이루어진 때에는 그 후 그 이상의 손해가 발생하였다 하여 다시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없는 것이지만 그 합의가 손해 발생의 원인인 사고 후 얼마 지나지 아니하여 손해의 범위를 정확히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이루어진 것이고 후발 손해가 합의 당시의 사정으로 보아 예상이 불가능한 것으로서 당사자가 후발 손해를 예상하였더라면 사회통념상 그 합의 금액으로는 화해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보는 것이 상당할 만큼 그 손해가 중대한 것일 때에는 당사자의 의사가 이러한 손해에 대해서까지 그 배상 청구권을 포기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다시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위 사건에서 결국 재판부는 환자의 9천만 원 정도의 손해배상 추가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다른 사례를 하나 더 설명드리면 피해자가 2천만 원을 받고 일체의 소송이나 이의제기를 하지 않기로 하는 합의를 하였고 그 후에도 계속 치료를 받았지만 결국 합의한 날짜로부터 약 1년 9개월이 경과한 후에야 손가락 절단술을 받게 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재판부는 이 사건 합의 당시 손가락을 절단할 것을 예상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에게 발생한 후발 손해는
이 사건 합의 당시에는 예상할 수 없었던 중대한 손해라고 할 것이고, 원고가 그와 같은 후발 손해를 예상하였더라면 2천만 원을 지급받고 나머지 청구권을 포기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라고 판단하여 역시 피해자의 추가 청구를 받아들여 약 6천만 원 정도의 손해배상 판결을 내렸습니다. 여기서 후발적으로 발생한 손해의 크기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된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즉 판례는 합의액에 비하여 후발적으로 발생한 손해가 크면 클수록 예상할 수 없었다고 판단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후발적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만약 합의서에 이 부분이 언급이 되었다면 결론은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서 합의서에 향후 수술 부위에 괴사가 발생하거나 재수술이 필요할 수도 있다는 점을 설명드렸고, 이를 감안하여 3천만 원의 합의금을 지급한다라는 합의 문구가 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나중에 실제로 재수술을 하게 되는 등의 후발적 손해가 발생하였더라도 추가 청구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합의 당시에 그 가능성을 예상하였고 후발적 손해에 대한 위험 비용까지 포함해서 합의가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 고려해야 할 것은 합의 시기와 후발적 손해가 발생한 시간적 간격입니다. 합의 후 한두 달 뒤에 후발적 손해가 나타난 경우와 10년 뒤에 후발적 손해가 나타난 경우는 다릅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흐르면 과연 그 후발적 손해가 예전에 합의 대상이었던 의료행위 때문인지 아니면 환자의 노화나 다른 원인 때문인지 밝혀내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아까 1년 9개월 후에 발생한 부작용에 대해 추가 청구가 인정된 것은 합의 이후에도 꾸준히 치료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원칙적으로 부재소 합의는 추가 소송을 금지하는 효력이 있습니다. 하지만 합의 당시에는 도저히 예상할 수 없었던 심각한 손해가 나중에 발생했고 그 손해가 합의금으로는 도저히 배상이 안 될 정도로 크다면 법원은 예외적으로 추가 소송을 인정합니다. 따라서 예상치 못한 후발 손해로 추가 청구를 하려면 다음 세 가지 요건을 충족하는지를 꼭 체크해 보셔야 합니다. 첫 번째는 예측 불가능성으로 합의 당시의 의학 상식으로는 후발적 손해를 예측하기가 어려웠는지, 두 번째는 손해의 중대성으로 합의된 금액보다 발생한 손해액이 현저히 큰지, 세 번째는 인과관계로 그 발생한 후발적 손해가 과거의 의료사고로 인해 발생한 것이 명백한지, 이렇게 세 요건이 충족되면 그만큼 추가 손해 청구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렇다면 지금 합의를 앞둔 분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절대 서둘러서 합의하지 마세요. 수술 직후나 사고 직후에는 몸 상태가 어떻게 변할지 모릅니다. 증상이 고정되고 의학적으로 더 이상 호전이나 악화가 없을 때 합의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당장 돈이 급하다고 해서 섣불리 합의를 하였다가는 나중에 평생을 후회할 수도 있습니다. 둘째, 가능하다면 합의서에 현재 예측 불가능한 중대한 후유증에 대해서는 몇 년 이내 후유증이 발생 시 별도로 협의한다 등과 같은 문구를 넣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오늘은 부재소 합의 후에도 소송을 할 수 있는 첫 번째 예외, 예상하지 못한 후발적 손해의 발생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두 번째 예외에 대해서 구체적인 사례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